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시리고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진 않으신가요? 계단만 오르내려도 쑤시고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걷기가 두려워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파오는 그 반복되는 통증, 이제 정말 지치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내과 전문의 윤태수입니다. 서울 근교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며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7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환자분들과 함께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야기하며 건강의 해답을 찾고 있죠.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생활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돈 한 푼 거의 들지 않지만 통증 완화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소주에 이것을 넣어 바르는 방법입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이죠. 위나 간에 부담도 없고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해 주기 때문에 몸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무릎 통증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3세 김명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밤중에도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뚝 하고 굳어서 손으로 꺾어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연골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지만 며칠뿐이었죠. 선생님, 이젠 나이 탓이죠 뭐 하며 포기하던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그 소주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지라고 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혈액순환과 염증입니다. 우리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굽혀지고 펴지는 관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골이 조금씩 닳고 주변 인대와 근육이 피로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냉기나 혈류 정체, 그리고 염증 반응이 더해지면 통증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무릎이 붓고 뻣뻣할 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열과 독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처방하지만 이런 약물은 통증을 잠깐 눌러줄 뿐 근본적인 순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따뜻하게, 그리고 순환이 되게 하라. 그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바로 소주 이것 외용법입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피가 잘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는 이것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한의학과 의학 모두에서 항염 진통 효과로 알려져 있죠. 피부에 닿으면 따뜻한 열을 내며 혈류를 촉진하고 염증으로 인해 굳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를 통해 진절이 흡수되어 염증 부위를 직접 완화시키고 알코올이 그 통로를 열어줍니다. 덕분에 통증 완화, 혈류 개선, 근육 이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숙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라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밤에 무릎이 안 쑤셔서 잠을 푹 잤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소주 생강물을 만드는 법, 안전하게 바르는 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점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무릎이 시리거나 걷기가 불편하신 분이라면 메모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는 이 소주 생강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입니다. 피가 잘 돌면 염증이 가라앉고 굳은 근육도 풀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소주 생강물은 그 순환을 돕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소주와 생강입니다. 소주는 마트나 편의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흔한 소주면 충분합니다. 도수는 16도에서 25도 정도가 좋습니다. 알코올이 너무 높으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40도 이상의 독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피부 속의 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함을 전달하고 생강이 유효 성분이 피부 안쪽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생강을 준비해 봅시다. 가능하면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세요. 껍질이 매끈하고 향이 강하며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생강이나 말린 생강도 쓸 수는 있지만 생강의 진짜 효능인 따뜻한 기운을 그대로 담으려면 신선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세척한 뒤 껍질을 벗기세요.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벗기면 얇은 껍질만 제거되고 살 부분이 덜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두께 2에서 3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유리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입구가 넓은 유리병이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썰어둔 생강을 병에 3분의 2 정도 채워 넣습니다. 그 위에 소주를 부을 건데 반드시 생강이 완전히 잠길 만큼 충분히 부어야 합니다. 생강이 공기와 닿으면 산화가 일어나서 색이 변하고 향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을 살짝 흔들어주면 성분이 골고루 섞여 더 잘 우러납니다. 최소 3일,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두면 향이 진하고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주 생강물은 반투명한 황금빛을 띠면서 은은한 생강향이 퍼지죠. 이제 완성된 소주 생강물을 무릎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샤워 후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 모공이 열려 있고 땀이나 먼지가 없는 상태라 성분이 더 잘 스며듭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은 뒤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을 준비하세요. 거즈에 소주 생강물을 충분히 적십니다. 이때 적당히가 아니라 똑똑 떨어질 정도로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에 닿았을 때 넓게 퍼지고 열감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거즈를 얹고 살살 눌러주듯 펴 바르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눌러 스며들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마사지 자체로 무릎 주변 근육이 풀리고, 둘째, 손의 온기와 소주 생강물의 따뜻함이 만나면서 혈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셋째, 생강이 진절과 쇼가올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마사지 시간은 한쪽 무릎당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르고 나면 부드러운 타월이나 무릎 보호대로 가볍게 덮어 따뜻함을 유지해 주세요. 너무 조이게 감으면 혈류가 막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편안할 정도로만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기는 하루 2번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한 번 사용할 때 1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환자 중에는 74세의 박영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2-3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시뿐이었죠. 제가 이 생강 소주법을 권해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선생님 무릎이 좀 덜 시려요 하시더니 2주 뒤에는 밤에 쑤시던 게 없어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가 막히고 염증이 쌓인 신호입니다. 그걸 풀어주는 열감과 순환이 바로 이 소주 생강물이 가진 힘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의 핵심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 생강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꾸준히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효과는 천천히 오지만 제대로 오게 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무릎 피부가 긁히거나 벗겨진 자리에 소주 생강물을 바르면 알코올이 상처 속으로 스며들어 강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얇은 분들은 작은 상처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꼭 테스트하세요. 생강이나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손목 안쪽이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가렵거나 붉게 달아오르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 환자 중 한 분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생강의 자극 성분 때문에 살이 가렵다고 하셨죠. 이런 분들은 생강 농도를 조금 낮춰서 희석하거나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열감이 심하거나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무릎이 달아오르고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급성 염증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소주 생강물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와 열이 줄어든 뒤에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과용하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자주 많이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75세의 이정수 어르신께서 있었는데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며 하루 5번씩 무릎에 바르셨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시원하다며 만족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무릎 피부가 하얗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겼죠.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돼 다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선생님 욕심이 화근이네요. 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꾸준히.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5번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신경감각이 둔한 분들은 열감이나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해 피부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이미 피부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소주 생강물은 아주 훌륭한 생활 속 무릎 관리법이 됩니다. 비싼 연고나 약 없이도 스스로 매일 돌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덧붙입니다. 소주 생강물은 통증을 줄이는 보조법일 뿐 근본 원인을 고치는 건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건 생활의 힘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체 근육을 강화하세요. 무릎은 근육이 잡아줘야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이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안정시켜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고 10초 유지하는 다리 뻗기 운동만 하루 5회씩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체중을 줄이세요. 무릎은 걸을 때 체중의 3에서 5배 하중을 견딥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엔 30에서 35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단 2kg만 줄여도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 반 공기 덜 먹고 튀긴 음식이나 단 음식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장시간 서 있기, 갑자기 뛰기 등은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넷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릎 건강에는 움직임이 약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무리하지 말고 평지를 중심으로 걷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겨울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따뜻한 온도는 곧 무릎의 보약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소주 생강물이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면 이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볼 차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피부는 화장으로 감출 수 있어도 무릎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 시작 시점입니다. 저 역시 젊을 때는 무릎 통증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서서히 달라지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 묘하게 무릎 안쪽이 시큰했고 비 오는 날이면 묵직하게 뻐근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료 중에 환자를 오래 서서 보다가 무릎이 뚝하며 잠깐 접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저도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집에 있던 생강을 썰어 소주에 담그고 일주일간 우려낸 뒤 매일 저녁 무릎에 바르며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독하게 느껴졌지만 바른 지 5분쯤 지나니 무릎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푹 잠들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순환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구나. 이후로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려 잠을 못 이루던 분, 수술 후에도 뻣뻣함이 남았던 분, 약 부작용 때문에 소염제를 오래 못 드시던 분,
놀랍게도 대부분이 밤에 덜 쑤신다. 아침에 계단 내려올 때 덜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기적의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 피가 돌고 근육이 풀리면 통증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 그건 생강의 혈류 촉진 효과와 소주의 투과력, 그리고 손의 온기가 만들어내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금세 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좋았는데 며칠 하니까 다시 아파요. 제가 항상 되묻습니다. 요즘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죠. 꾸준함이 약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333 원칙을 권합니다. 3일은 적응, 3주는 실천, 3달은 습관. 소주 생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일은 향과 자극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3주는 꾸준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실천 기간. 그리고 3달이 지나면 무릎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통증이 줄었다는 느낌을 넘어서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이정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평생 다니던 시장 나들이를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장바구니 들 힘도 없어요. 그분께도 소주 생강물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장보러 다녀오셨는지 손에는 무 꽂힌 시장 봉지가 들려 있었죠. 선생님, 이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다닙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보람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을 잡는 일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걷지 못하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결국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인생이 멈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생강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열정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릎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여행, 등산, 손주들과의 산책. 이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작은 유리병 하나와 생강 몇 종만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첫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무릎은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해 줄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건 약도, 주사도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무릎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신호입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순환이 막혔어요 라고 보내는 경고음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라 고장의 경고등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이 소주 생강물 요법은 바로 그 경고등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통증 부위에 따뜻한 열을 주고 막혀있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며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무릎뿐만 아니라 손목, 어깨, 발목 등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염증이 심하거나 열감이 나는 급성 통증일 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몸이 따뜻해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건 결국 온기와 순환의 회복 때문입니다. 차가운 무릎에는 통증이 깃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무릎엔 생명이 깃듭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도 약보다 따뜻함이 먼저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주 생강물은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도구입니다.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손에 닿는 생활의 약손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무릎이 곧 일상입니다. 걷는 게 자유가 되고 자유가 곧 건강이니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단지 통증 완화가 아니라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사람은 자연스레 움츠러듭니다. 밖에 나가기도, 친구를 만나기도, 여행을 떠나기도 두려워지죠. 하지만 통증이 줄면 사람은 다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혈류가 살아나고 근육이 강화되고 몸은 다시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관절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생강이 주성분인 진절과 쇼가 오른 항염증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류를 일시적으로 자극하고 피부 투과성을 높여 생강의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전통적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원리가 뒷받침된 방법이라는 뜻이죠. 제가 45년 동안 환자를 보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은 정직하다. 꾸준히 관리한 만큼 반드시 회복한다. 매일 10분씩의 마사지, 하루 2번의 따뜻한 습관, 그것이 쌓이면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젠 무릎이 덜 시려요. 라고 말하며 웃던 환자분들의 얼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밤 생강 한 뿌리와 소주 한 병, 깨끗한 유리병 하나만 준비하세요. 그 병 속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으세요. 하루하루 그 따뜻한 향과 열이 여러분의 무릎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계단을 가볍게 오르며 예전엔 왜 이렇게 아팠을까? 하고 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지만 따뜻함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다시 켜세요. 무릎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소주 생강물은 단지 피부에 바르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온도를 되돌려주는 지혜의 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세 가지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함께 지켜가는 약속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저도 해봤어요. 효과가 있네요.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한 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꿉니다. 무릎이 편안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돌보세요. 그 따뜻한 습관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시니어 100세 건강 채널과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그리고 튼튼한 무릎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